박근혜를 구해내라, 박근혜를 풀어줘라 이랬던 사람들이 윤석열 이럴 거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막는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짜장 윤석열이 강경한 어조로 이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언론들이 비중 있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뉴스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 자, 일단 MBN 기사를 좀 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강행에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 총장의 인터뷰 발언이 여권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 성격이 강하며 향후 정치적 포석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해석이에요. 자, 이런 해석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윤석열의 저 발언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수청 설치를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임기 이제 4달밖에 안 남았어요. 임기 넉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직을 걸어. 검찰총장직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선출직입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경기도지사 같은 선출직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임명직이에요. 임명직이 뭘 직을 겁니까? 그냥 사표 쓰면 대통령이 응 알았어? 수리해주면 끝이에요. 그렇게 사퇴하라는 요구에도 뻔뻔하게 잘 버티더니 이미 중수청 이야기가 다 나왔고 법안까지 발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자, 이 법안이 논의가 될 때부터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또 모르겠으나 이미 법안이 발의가 다 끝났잖아요. 이 상황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무슨 결기에 찬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 이건 윤석열이 쫄았다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속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대로 가면 내가 죽을 건 기정사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수를 내야 되느냐,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제 남은 수가 딱 하나 남았는데 지금 윤석열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윤석열이 살아남으려면요, 어떤 프레임을 짜야 되냐면 윤석열에 대한 수사,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야 돼요. 윤석열은 정치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정치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 쫄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 말고는 남아있는 카드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써봤거든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힘을 다 휘둘렀는데 이제 남은 건 초라한 말로, 비참한 말로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동안에 너무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거든요. 정말 자기가 왕인 줄 알았죠. 장모의 사기, 처의 사기 이런 거 뒤에서 그냥 다 봐주면서 내가 원하면, 우리 검찰 식구들이 원하면 안 되는 게 어딨니?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검찰총장이 딱 되고 나서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게 없었던 내 인생 검찰총장까지 왔으니 이거 정권도 한번 내 마음대로 무너뜨려보자 한 거였는데 실패. 윤석열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에는 전부 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한명숙 전 총리 마음에 안 들면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 엄청나게 괴롭히고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지금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돼 있는 상태이죠. 정경심 교수가 법정 구속이 됐을 때 아마 윤석열과 검찰들은 저것들 그렇게 우리한테 대들더니 꼴 좋네,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딱 봤지, 이러고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겁을 먹어야 되는데 겁을 먹질 않아.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장관,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엄청난 인물들이 이 무소불위의 검찰과 싸워왔습니다. 지지를 치지 않아요. 계속 싸워. 윤석열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이렇게 맛을 봤는데도 계속 대들어? 이상하다 싶었을 겁니다. 지금의 검찰들은 인지 부조화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우리 검찰은 원래 이렇게 했었어 라고 하는 검찰 내부의 현실, 지금 대한민국의 인식이 돌아가는 판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에 대한 인식, 검찰 내부의 자기들만의 생각, 여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캐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모든 걸 걸고 다 휘둘렀어요. 검찰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항복하지 않아요. 쥐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자 이제 갑자기 직을 걸겠다, 사퇴할 수도 있다. 누가 겁먹을까봐? 제발 사퇴 좀 해. 그리고 정치권으로 좀 뛰어들어. 국민의 짐 쪽으로 가라고. 대권 주자로 좀 나오라고. 제발 좀 해라. 검찰에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제발 정치해. 했으면 좋겠다. 자, MBN의 기사 조금 더 볼까요? 윤 총장이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극한 갈등 속에서도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점에 비춰 이번 발언은 이례적입니다. 여권이 지금껏 윤 총장의 사퇴를 줄곧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윤 총장의 발언은 여권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수청 강행 기류를 차단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총장직 사퇴를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얘네들 참 해석을 못하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윤 총장이 입법 주체인 국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라며 국회와의 소통에는 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자, 이거예요. 왜 국회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나는 정치적인 희생양이다. 이제 곧 다가올 나에 대한 수사, 장모에 대한 수사, 처에 대한 수사, 내 측근 검사들에 대한 수사, 이 모든 것은 정치적 탄압이다. 보복이다. 나는 검찰의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죄밖에 없다. 이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다른 깊은 뜻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수사청이 생기는 게 헌법 파괴다. 뭐 이러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개소리입니다. 윤석열은 헌법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 장모, 우리 처, 내 인생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몸 하나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짜장 윤석열이 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열을 올리면서 직을 걸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물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윤석열 입에서 직접 했었던 이야기예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사청을 따로 둬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법안 발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헌법 파괴다, 직을 걸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은 중수청 반대의 결기를 가지고 사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사퇴하기는 모양이 빠져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 중수청에다가 명분을 만들어낸 거죠. 중수청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검찰에서 완전 독립시키는 것은 헌법 파괴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법과 원칙만을 지킨 윤석열에 대한 보복이자 탄압이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쪽으로 뛰어드는 수밖에는 없다. 그냥 이게 다입니다. 할 거예요. 이거를 하는 수순밖에는 없어요. 외길입니다. 바둑으로 따지면 외길 수순이에요. 이 수를 두지 않고 다른 수를 두면요, 그냥 바로 수사의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순은 그냥 외길 수순이다.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곳이 국민의 짐밖에는 없다. 자, 짜장 윤석열 잘 선택하셨고 그 길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국민의 짐 축하드립니다. 가뜩이나 대선 주자 몇몇 없는데 윤석열급 정도는 돼야 제대로 국민의 짐에 입당하고, 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탄압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재인 정부와 싸울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가장 이빨이 먹히는 사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딱 좋아요. 갑시다. 윤석열, 더 이상 엉덩이 비비지 말고 빨리 이번 주 내에 사퇴 딱 하시고 국민의 짐에 입당 딱 하시고 문재인 정부 척결, 야, 이러고 싸워주시면 태극기 부대에 또 영감님들 그냥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윤석열 할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공주인 박근혜를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또 좋아할 거예요. 박근혜를 구해내라, 박근혜를 풀어줘라 이랬던 사람들이 윤석열 이럴 거라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무슨 결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한 몸 살아보려는 아주 초라한 발버둥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